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1905년 혁명을 경험한 스톨리피는 농민들에게 어느 정도 유인책을 주어 그들이 질서를 지키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1906년 토지 및 농업개혁에 착수하였지만 그가 1911년 괴한의 습격을 받아 사망하면서 러시아의 제도개혁은 다시 한번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914년 곧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말았지요.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는 1871년 독일을 통일한 뒤에도 프랑스와는 대립각을 세웠지만 동쪽의 강대국들, 즉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제국과 러시아와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전선이 이중으로 펼쳐지지 않도록 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1890년 프로이센의 비렐름 2세가 즉위하고 그가 비스마르크를 해임한 후 러시아와의 우호관계 청산, 해군 창설 및 식민지 확장 등 도발적 정책들을 수립하자 이에 위협을 느낀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연합하면서 전쟁의 위협은 한층 끌어올려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라예보 사건이 방아쇠 역할을 하였죠. 제1차 세계대전의 과정은 지난 영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영상에서는 러시아를 위주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어느 정도 예상된 전쟁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러시아인들은 애국심을 보이면서 전쟁에 참여하였지만 1914년 8월 탄넨베르크 전투에서 약 3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프로이센과의 전력 차이를 드러내었고 갈리치아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제국에게 유지해오던 승기도 1915년 5월 프로이센이 들어오면서 순식간에 빼앗기며 러시아는 폴란드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게다가 차르 정부는 전쟁의 승리는 거대한 군대가 불러온다고 생각하여 1915년 말까지 약 1500만 명의 병력을 동원하였기 때문에 노동인구가 줄어 시민들은 심각한 생활고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이제 경제적, 사회적 후진성과 정치, 군사적 리더십 부재 등 모든 면에서 러시아 제국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음은 명확해졌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러시아가 입은 손실은 실로 막대했습니다. 대략 65만 명이 사망하였고 250만 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으며 350만 명이 포로로 잡히거나 실종되었는데요. 포로가 350만 명이었다는 것은 병사들이 싸우기보다 오히려 투항하는 일이 얼마나 빈번했을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이제 러시아에서 구체제가 무너질 분위기는 충분히 조성된 셈이었는데 그 몰락은 당시 러시아를 이끌게 되는 라스푸친이라는 희한한 인물을 통해 투영되게 됩니다. 그가 어떤 종교적인 능력을 지녔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에게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라스푸친은 1905년 황제와 황후에게 소개되었습니다. 왜 니콜라이 2세가 본인이 직접 최고사령관으로 전쟁에 나갔는지도 이상한 점이지만 어쨌든 차르가 부재했기 때문에 황후는 차르를 대신하여 국정을 결정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라스푸친에 의지하여 모든 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비선실세 라스푸친이 국정을 농단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1916년 12월 차르의 조카 딸과 결혼한 펠릭스 유스포프 공에게 암살당한 후 네바강에 던져졌는데요. 유스포프 공은 이것을 계기로 황제를 구하기 위한 보스파의 집결을 노렸지만 때가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1917년 러시아는 두 번의 혁명을 겪습니다. 하지만 두 번의 혁명은 전개 과정과 민중의 지지도 및 궁극적인 목표에서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혁명이죠. 2월 혁명은 1917년 3월 8일 국제 여성의 날을 맞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던 여성 수천 명이 식량 배급줄에 서 있다가 푸칠로프 공장 파업자 대열에 합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민중은 더 큰 규모로 결집하였고 급기야 진압군이 발사명령을 불복하고 오히려 혁명에 가담하면서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17년 3월 15일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가 그렇게 퇴위하였습니다. 300년 동안 러시아를 다스려왔던 로마노프 왕조, 왕권 신수설에 입각해 다스리던 왕조가 불과 며칠 만의 시위로 무너져 버린 것이었죠. 이제 민중에게 주어진 과제는 과연 어떻게 합법적인 권력을 세우느냐였습니다.
두마 위원들은 임시정부를 구성하였고 이들은 언론의 자유, 노조의 자유를 인정하고 정치범 사면 및 민주선거를 통한 새로운 정부 구성 등을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을 계속 치르겠다고 발표하면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임시정부가 계속 전쟁을 하기 위하여 앞세운 이유는 공화정이 들어설지 모르는 러시아가 삼국협상을 탈퇴하여 독일과 단독 강화를 강행할 경우 아직 전제국가인 독일과 그 동맹국들의 공격을 받아 결국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었는데, 실제로는 향후 삼국 동맹들이 전쟁에서 패할 경우 러시아가 요충지인 콘스탄티노플을 합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아울러 이때 임시정부의 경쟁자이며 또 다른 권력의 축인 소비에트가 페트르그라드에서 시작되어 러시아 전역에 출현하였습니다. 그들은 임시정부를 합법적인 권력기관으로 인정했지만 소비에트의 세력 또한 막강했기 때문에 임시정부도 그들의 지지 없이 독자적으로 뜻을 펼치기는 어려웠죠. 러시아에서 이른바 이중 권력이 형성된 것이었는데 그들은 제1차 세계대전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 갈등을 빚었습니다. 임시정부는 전쟁에서 발을 빼려 하지 않았지만 국민들은 이미 전쟁이라면 진저리가 쳐질 정도였습니다.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으면 토지의 재분배나 헌법의 구축, 경제회생 등은 공연불에 불과했기 때문이었죠. 이제 권력의 정당성이 소비에트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스위스 취리히에 망명해 있던 레닌이 귀국하였고 급진적인 전략인 4월 태제를 발표하였습니다. 레닌은 임시정부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군인들은 전장에서 독일 오스트리아군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라고 촉구하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임박했음을 주장하였는데요.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에서 분리된 다수 급진파 볼셰비키들은 레닌에게 자극받아 무장 봉기 중인 민중을 지지하였으며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나온 군중이 50만 명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레닌도 이들 시위를 지지했고 몇 차례 유혈 충돌이 있었지만 임시정부는 이들을 제대로 저지하지 못하며 그들의 나약함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제 볼셰비키 혁명의 서막이 열리게 되는데요. 그 신호탄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코르닐로프의 반란입니다. 케렌스키 총리가 최고사령관으로 임명한 코르닐로프 장군이 독단적으로 군을 운용하자 케렌스키가 그를 해임하였는데 군권을 쥔 코르닐로프가 반란을 일으키자 진압이 힘들었고 케렌스키가 소비에트의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죠. 소비에트가 임시정부로부터 얻은 무기로 코르닐로프의 반란군을 물리침에 따라 케렌스키 총리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으며 그 힘을 바탕으로 볼셰비키가 1917년 9월 처음으로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였고 이제 레닌은 볼셰비키가 권력을 장악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2월 혁명이 다수의 군중이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온 것이라 한다면 10월 혁명은 혁명 주체들에 의하여 철저히 계획된 혁명이란 것을 알 수 있죠. 1917년 11월 5일 손쉽게 임시정부를 몰아낸 레닌은 이틀 후 귀족 토지 몰수 및 재분배, 노동자 관리 등 필요한 조치들을 조속히 발표하였으며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것은 1918년 3월 독일과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을 체결하여 연합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종료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이 조약으로 러시아는 농경지의 26%와 인구 27%를 빼앗길 정도로 굴욕을 감내해야 했지만 레닌은 머지않아 다른 나라에서도 프롤레타리아가 주도하는 혁명이 성공할 것이기 때문에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은 곧 효력을 잃을 것이라 주장하며 사람들을 설득해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러시아는 전쟁에서 빠져나오는 데 성공하였고 무너진 국가를 재건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권 교체와 개혁 반개혁은 러시아 근대사에서 워낙 빈번히 일어났던 현상이었으므로 사람들은 볼셰비키 정권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1918년부터는 영국, 프랑스 등이 동부전선을 되찾기 위하여 볼셰비키 적군의 반대 세력인 왕당파 백군을 지원하면서 러시아는 내전에 휩싸이게 되죠. 과연 레닌은 내전, 외세의 내전 간섭, 농민봉기 등 당면한 문제를 극복하며 자신의 진정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이상 러시아 역사 제7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